2014년 주요 판례 그중에서 개별적 근로관계 가운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대한 판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판례는요, 왜 안 넘어가 이거, 5건입니다. 앞에 저번에 5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6번부터 번호는 나가고요.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자, 6번째.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의 최장기간이 이제 9개월이에요. 최장기간이 9개월 동안 휴직 상태를 다 썼어요. 휴직을 다 썼어요. 그 뒤에, 이후에 이제 휴직기간 연장을 하려면 노사협의를 한 후에 회사 측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노사협의가 없었다. 그래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하는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8월 20일에 있었습니다.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라고 된 거 보니까 해임, 그러니까 부당 해고가 있었고, 그리고 조합원이거나 뭐 조합의 간부거나 했던 사람이 아닐까. 부당 노동행위가 이제 노조에 대한 그 탄압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심판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뒤에 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임용되었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데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3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당 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 건인데,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적 노동법상에 이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인데, 갱신기대권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계약직이다 뭐 할 때 이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어 왔고, 그 나외에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계약이 갱신돼 왔다. 뭐 계속 꾸준히 그렇게 갱신돼 왔다라고 하면 나도 이게 갱신이 될 거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이유 없이 기간이 다 됐으니까 기간이 다 돼서 자른다라고 하는 게 상대방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갱신을 거절하게 되는 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사유가 되면 그럼 그 거절이 정당한 거절이 되느냐, 이걸 볼 때 우리가 보통 해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당한 사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당히 이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완화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면 된다. 그래서 해고보다는 좀 더 낮은 이유를 보면 될 거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왜 대법원까지 갔는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퀘스천인데, 뭐 아마 뒤에 내용 보면 아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한 어떤 기간제의 근로계약은 그 프로그램이 종영된 날로 그 근로관계도 종료한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학원 강사하고 원장이 이제 이런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원 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이면 그때 퇴사를 하면 인상해준 급여의 5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서. 이 약정은 무효다라고 대구지법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명예퇴직자 모두에게 지급되던 특별위로금을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그런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결정한 건 취업규칙을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한 거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이 뭔지는 아시죠? 그 근로자들의 고용계약 관계를 맺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회사가 적용하기로 하는 어떤 인사 규정이나 뭐 복리 후생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상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거를 취업규칙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명퇴하면 다 특별위로금을 줬는데 앞으로는 주지 않겠다 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왔던 걸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거라는 거죠. 그런 거고, 이거를 만약에 소급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미 명예퇴직을 하기로 한 사람, 퇴직이 확정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안 준다 라고 하는 거는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부산지법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한 사항들을 좀 몇 개 보도록 하죠. 지금 거의 다 보는 것 같은데, 다 볼 건데. 자, 6번. 자, 휴직을 다 썼어요. 그리고 휴직기간 연장을 할 때, 만약에 그 회사 규정상 노사를 협의를 하고 회사 측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로 했는데, 그런 노사 협의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휴직을 하고 복귀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단결근이 되니까 이제 해임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해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근로자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회사 담당 부서장 등에게 진단서를 첨부해서 휴직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그래서 휴직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회사가 휴직기간 중에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거는 부당한 퇴직 처분으로 무효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판결은, 자, 취업규칙 제8조, 제3호나 제9조, 제1항. 그러니까 이 회사의 취업규칙이죠. 거기서 뭐 신체상의 장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는데 연장이 가능하다는 걸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이 9개월이 넘어가면 노사협의 후에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이제 앞서 본 바 같다, 뭐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 최장기간인 9개월 동안 휴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후 휴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 후 회사 측의 승인이 있어야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각 증거에 의하면, 세부적으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상병으로 9개월간 휴직 상태에 있다가 2012년 6월 8일 휴직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가지고 회사의 장비운영부 트레일러 반장에게 주면서 부서장한테 전달해달라 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반장은 근로자한테 받은 진단서를 부서장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어요. 그건 인정하겠는데 과연 그게 노사합의냐?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회사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은 일단 회사에서 그 취업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거죠. 그 어떤 회사인지는 저도 뭐 직접 이 판례집이나 뭐 찾아보질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노사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데서 노조 간부를 일부러 찍어내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나라는 의심도 좀 들긴 하는데,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회사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결근해서 결국에 해고를 해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취업규칙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손해를 안 보십니다. 자, 7번 갱신기대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원고와 참가인이, 자, 참가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중노위를 거치면 이게 행정소송으로 가게 돼요. 행정소송, 그러니까 중노위에서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행정소송으로 갈 때 피고는, 그러니까 중노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 피고는 그 내가 회사를 상대로 중노위에서 다퉜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 피고가 회사가 아니라 중노위가 됩니다. 중노위가 되고 회사는 참가인이 돼요. 그러니까 판결에 영향을 받는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가인이라고 하는 건 회사예요. 원고와 참가인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시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해서 재임용계약을 체결했고, 참고인의 인사관리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영구직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소장은 재임용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임용계약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참가인,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은 신규 채용 직원의 재임용 시에 재임용 평정을 실시를 하고, 그러니까 재임용 평정을 해서 재임용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 결과를 참고해서 재임용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원고는 초임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1년간의 기간을 정해서 재임용되었던 점, 그리고 참가인은 활동 분야에 대한 연구 업무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에게는 자신의 임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갱신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충분히 기대할 만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기간을 정해서 임용되기 때문에, 이 계약직이잖아요. 기간제잖아요. 기간을 정해서 임용되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때는 그 해고 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 그러니까 해고를 시킬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에요. 그거보다 완화된 기준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거다. 근데 이 경우는 여러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참고인이 원고와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좀 자세히 보면 그 연구소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 직원의 재임용 시에 재임용 평정을 실시해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 규칙에 의하면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는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지,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종합성적 평정 결과가 최하 등급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데 이 원고인 센터장은 업무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업체와 용역을 위탁하기도 했고, 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 연구소에 정기간행물 전자본을 게시하고, 또 승인도 받지 않고 개소식 관련 비용을 지출한 후에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사회 결제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 관계법령이나 내부규정 위반으로서 이걸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센터장이 보면 근무 평점이 2011년엔 상반기엔 D, 하반기엔 C, 2012년엔 D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매우 낮다. 근데 과거의 그 재임용 평정 규칙에서는 임용계약 기간 전체의 근무 성적 평정 결과 최하 등급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 연구소 의도적으로 센터장하고의 재임용 계약을 거절하려고 재임용하기 직전에 임용계약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거를 최근에 종합근무 성적 평정 결과 최하 등급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유로 재임용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판사가 생각하기엔 이걸 인정할 증거도 없고, 종합성적 평정 결과는 재임용 여부를 의결할 때 고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다. 요거 다 하잖아요. 종합평준점, 징계 처분에 대한 사실, 종합성적 평정 결과,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규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임용 거절이 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회사가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 하나 보시면, 자, 특정 프로그램의 어떤 제작이나 방송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그 근로계약은 이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이 끝났다. 그때 근로관계도 종료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사실관계 보시면 A방송국은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서 외부 인력인 PD들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방영되다가 A방송국이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했어요. 이게 2009년 7월 13일입니다. 그래서 PD들은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거죠. 우리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거다. 계약 해지가 이 사람들 입장에선 해고죠.
그래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2010년 1월 5일입니다. 자, A방송국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서 소를 제기했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어요. 2010년 10월 7일날. 그러니까 재판이 꽤 길게 간 거죠. 그래서 고등법원은 프로그램 종료에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거다. 그래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A방송국이 제기한 중노위의 원직 복직 명령을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청구를 각하를 시키죠. 이게 기각하고 각하 차이 아시죠? 기각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각하는 이건 재판할 거리가 못 된다. 재판에 어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라고 할 때 이제 각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A방송국은 다시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자, 재심 판정이 위법하냐 아니냐 여부는 재심 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노위의 판정이 옳으냐 그러냐는 중노위가 판정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재심 판정이 만약에 적법하다라고 하면 그 후에 사정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재심 판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원직 복직을 하기로 했는데 원직 복직을 시켜라라고 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소송을 거는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의 무슨 득이 없는데 원직 복직을 시키라고 했으니까 중노위는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재심 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기록에 의하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재심 판정은 적법하고,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따라서 설령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심 판결의 소외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회사의 청구는 결과적으로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사유만을 들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소외 이익을 잘못 봤다는 거는 이 소송을 걸어서 득보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 득이 안 되는 소송을 걸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이제 중단시키고 소송을 안 받아주는 거죠. 근데 소외이익에서 잘못 판단했더라도 어쨌든 회사의 청구는 기각됐을 거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원심은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한 기간제의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된 2010년 10월 7일 그 근로관계도 종료하였다고 판단했는데 이건 맞게 판단한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학원 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듯해서 하면 인상등급의 50%를 반환한다. 자, 보면 자, 학원 원장하고 강사 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월 50만원씩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고, 매월 50만원씩? 50만원씩 더 붙나? 자, 어쨌든 인상하기로 하고 중등부 수강생이 50명 미만일 때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의 50%를 원장에게 돌려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 후에 중등부 수강생이 50명 미만인 상황에서 강사가 퇴사하니까 원장은 약정한 금액을 내놔라 라고 반환을 청구했다는 거죠. 자, 판결은요. 자, 근로기준법 제20조는요. 위약금 약정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만약에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뭐 물어준다, 이거는 맞는데 얼마 이렇게 찍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해서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하도록 회사가 강제하는 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약정에서 보면 중등부 인원 50명 미만의 경우에 퇴사하면 학원의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그 손해배상금을 매월 25만원으로 미리 정해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위약금 예정이라는 거죠. 자, 이는 학원 강사가 이 사건을 그 재계약 이후에 근로를 계속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급여 부분도 반환하게 된다는 거죠. 50만원 받아서 25만원을 나중에 배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중등부인원 50명이라는 조건은 강사 혼자의 책임도 아니다. 강사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중등부 인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한 퇴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고려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추가로 좀 볼게. 설사 약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강사한테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자, 이 약정금의 성질은 손해배상의 예정인 거죠. 그러면 약정금의 발생 원인인 강사의 퇴사, 요거를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 이런 걸로 정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크게 이것저것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강사가 퇴사하면 뭐 손해배상을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원장이 임으로 학원 수강생이 50명 미만인 시점을 택해서 강사를 해고하든지, 아니면 상호간의 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해도 원장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약정금은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규책 사유 등 학원 원장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사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어딨어? 10번째. 자, 명예퇴직자 모두에게 지급되던 특별의료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시인 측에 반한다. 자, 사실관계 보면요. 병원이에요. A병원은 2003년 1월 1일부터 보수규정을 근거로 모든 명예퇴직자한테 특별의료금을 지급해 왔는데 2014년 2월 29일에 이 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다 안 주고 공적이 현저한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거를 앞당겨서 2014년 1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로자 B와 C는 위 선별지급 결정 전인 2014년 1월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고, 그래서 1월 24일에 확정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명예퇴직하기로. 근데 A병원이 이 사람들한테 공적이 현저한자가 아니니까 특별의료금을 줄 수 없다. 억울하죠. 위로금 받는 조건으로 위로금 받는다고 생각하고 명퇴를 한 건데 너희들에게 이제 줄 수 없어. 완전 이건 사기당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를 제기했죠. 참고로 근로자 B는 2014년 1월 30일에 퇴사를 했고, C는 2014년 2월 28일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이제 퇴직하기로 되어 있었다. 자, 판결은요.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실제 퇴직일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퇴직에 관한 법률 관계는 명예퇴직 여부가 확정된 이 사건 명예퇴직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규율되어야 할 거다. 너는 명예퇴직이 확정됐어 라고 하면 그때를 기준으로 이 퇴직에 대한 그 법률 관계를 기준으로 규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명퇴가 확정됐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이 정도의 위로금을 주기로 서로 간에 약속이 암묵적으로 돼 있었던 건데, 그걸 나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은 그 전에 퇴직한 근로자 B, 그리고 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명예퇴직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는데 실제 퇴직일은 그 이후에 도래한, 근데 그 이유가 아닌데 뭐 어쨌든 판사가 뭐 헷갈린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퇴직은 확정됐고 실제 퇴직일이 그 후에 도래하더라도 이 사건 명예퇴직 통보 당시에 시행 적용되고 있던 보수규정, 이거 회사의 규정이겠죠. 44조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특별위로금에 관해서 가진 기득권을 소급적으로 배제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명퇴를 하는 건데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그렇다고 믿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의칙이라는 거예요. 신유성질의 원칙 혹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과 관련된
2014년의 주요 판례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